네, 샬롬. 아, 네, 우리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이창기 선교사고요. GMS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산하에 있는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또한 치과 의료 선교회 소속 선교사이고요. 오늘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라위 소개하고 또 말라위 현실, 또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사역 방향과 계획 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라위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일까요? 유럽에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북미, 남미, 중미에 있는 나라일까요? 예, 장로님 맞았습니다. 예, 좀 남쪽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북쪽으로는 탄자니아, 남쪽으로는 짐바브웨, 그리고 서쪽으로는 잠비아, 동쪽으로는 모잠비크가 위치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총 1,900만 명 이렇게 있고요. 면적으로는 우리의 남한의 면적 정도 되고요. 그런데 국토의 3분의 1이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3대 호수고 전 세계적으로는 5대 호수입니다. 그 호수 이름이 말라위 호수예요. 네. 그리고 국민 1인당 GDP가 389달러입니다. 2018년 CIA에서 보고한 바로는 389.4달러. 우리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어떻게 되죠? 33,000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잠깐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보다 국민 1인당 GDP가 거의 한 88배, 9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날씨로는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랍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지만 이 땅에는 건기와 우기, 특히 우기 때에 1월과 3일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보릿고개 시절과 같이 춘궁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옥수수 수확을 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이 가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옥수수죽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때에는 이제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굶는 시기예요. 이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때 옥수수를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말라위 분들은 기본 주식이 옥수수죽이에요. 그래서 옥수수죽을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맛이 그냥 맹탕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냐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금을 찍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서민들은 이렇고요.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이 음식 이거 뭘까요? 예, 생쥐예요, 생쥐. 들쥐. 예, 들쥐를 잡아가지고 이제 튀겨서 드시기도 하고 쪄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좀 부자들은 이 옥수죽에다가 그 말라에 어떤 호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기억력 좋으시네요. 말라이 호수에서 나오는 이 말라이 그 정통 그 물고기가 민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이 참보예요. 참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보. 예, 감사합니다. 이 보이는 이 물고기가 참보인데 감사하게도 이 물고기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옥수수 찐 거하고 또 이 참보랑 이렇게 손으로 섞어서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점심에 병원에서 그 병원 매점에서 이걸 먹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정도. 그 사람들은 너무 비싼 거죠. 자, 그리고 이 말라위 분들의 국민의 90%가 그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가 감자를 재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옥수수를 재배해요. 그 이유가 옥수수가 재배가 쉽대요. 그냥 어떠한 그런 농업 기술이 없어도 옥수수는 또 잘 자란대요.
그래서 옥수수를 재배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위 좀 영적인 상황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라위는 기독교가 60%래요. 저도 그래가지고 말라위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지내보고 좀 결정하자 해서 가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퍼센티지가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특히 제7일 안식교, 이분들이 심지어는 시골 마을까지 침투해 들어가 있고요. 또 큰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와 증인.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구원파도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기독교 학교인데, 미국 남장로교회가 세운 ABC 학교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구원파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좀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제가 막았어요. 네. 몸을 반사신경,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 얘기 딱 듣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단판을 적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분도 이제 교사 선교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분도 반사신경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한국 구원파가 못 들어오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있으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60% 이상이 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아주 독특했어요. 추장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모든 종족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추장이 이슬람이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모든 종족은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슬람들도 어떤 마을은 추장이 이슬람이니까 다 그냥 이슬람이에요. 그 말라위 인구의 20%가 지금 이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스토리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은 긴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강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그 말라에 계시는 선교사 선배님들, 강도 당하신 분들이 막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분들이 간증을 해주는데, 집에 있는 강도들이 10명, 20명 들어오거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려고 밖에 나가셨는데, 밤에 이제 천장에서 누가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혼자서 애들이랑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지어는 천장에서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100%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털고 나갈 때는 그 목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님,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님들이 그렇게 강도 짓을 하고. 왜 그래요? 추장이 기독교이면은 그 종족들이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신앙이 없지만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에이즈 환자예요. 네, 제가 이제 접촉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마을은, 그 마을 종족의 20%가 에이즈 환자인데, 그 마을에 또 다른 옆에 있는 마을은 그 종족의 60%가 에이즈 환자예요. 정말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신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접촉해서 교제하고 있는 그 마을에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마을의 현황을 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17분이시고 교회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목사님 한 분이 2개 정도, 3개 정도 교회를 맡고 있죠. 근데 17명이 되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만 신학을 한 거예요. 2년 코스 그 신학 과정을. 나머지 16 목사님들은 신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더 답답해하는 거는 그 자기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을 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대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한대요. 그래서 정말 말라위에서 할 게 너무 많구나. 저처럼 치과 의사면서 신학을 한 목회자 선교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보게 되면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그것도 많이 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 안 시켜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일 하고 물 길러 오고 빨래하고 동생 보고, 엄마들이 막 뭐 돌아가실 때까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막 이렇게 어른인데 지금 또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애 낳고 그러면 애 받아가지고 또 애 돌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집안 살림 하느라 특히 여자애를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의과대학이 딱 하나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원래 치과대학이 없었다가 사실은 제가 말라에 가게 된 계기가 그 땅에는 치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간 해, 그 해 9월달, 작년 9월이죠. 스코틀랜드 정부의 지원으로 말라의 역사상 최초의 치과대학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이제 5년 과정이니까 마치고 나서 인턴 해야죠. 또 수습 과정 해야죠. 그러면은 한 7년에서 8년 후에 말라이인 치과 의사들이 배출된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와 같은 외국 치과 의사들이 이제 선교사들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활동하고 있는 외국 치과 의사들이 23명 이게 됩니다. 치기공과 없고요, 치위생학과 없고요, 간호대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를 하면서 이 치과 진료가 선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진료 그 성격상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2번, 3번, 심지어는 4번 정도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깊은 얘기 안 해요. 열심히 그냥 치료해 줍니다. 2번, 3번, 보통 3번째에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마음의 문이 확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도 없죠. 열심히 치료해 주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만 해도 그냥 반사신경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궁금한 건 뭐겠어요? 에이즈 왜 걸렸냐 이거예요. 에이즈 왜 걸려서 그냥 빨리빨리 죽냐 이거죠. 2008년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이 말라위의 수명이 41세였어요. 에이즈로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만 첫 번째로는 이따가 이제 사진도 나오겠지만 엄마로부터 물려받아요. 에이즈를요. 왜? 엄마가 에이즈 환자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아내를 2명, 3명, 심지어는 4명, 5명. 근데 이제 남편이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면 뭐 다 이제 에이즈 된 거잖아요. 그런 거. 또 이제 제가 어떤 환자가 12살 먹은 환자였는데,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이게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답을 안 하는 친구가 해서 그냥 계속 진료만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앞니가 부러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만은 그 12살 먹은 아이가 어떤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한대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 나쁜 놈이 에이즈 환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치료 받기 전에 에이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에이즈로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이제 에이즈 환자가 될 예정이죠. 이런 성폭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수혈을 통해 가지고 에이즈가 전파가 됩니다.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한 그 지역이에요. 우리가 말라에 갔을 때 첫날에 이제 우리 선도 선유가 각각
30방씩 목에 물렸습니다. 그 말라리아에 걸릴까 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근데도 지금까지 말라리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염, 결핵 환자들이 그날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말라에도 확산이 되어졌고, 현재까지는 17명, 그리고 2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은 인도에서 온 인도계 말라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또 모든 물자들이 말라에서 오거든요. 야채들도 옥수수 빼고는 다 남아프리 공화국에서 수입해 와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말라에 와 가지고 확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는 국가 비상 상태로 됐다가 그 다음에는 재난 사태, 지금은 락다운이라고 그래 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고요. 집 밖을 나가게 되면 경찰한테 매를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말라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옥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먹을 수 있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생존하는 분들인데, 지금 락다운이 걸리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락다운을 지금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실시를 곧 할 예정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 사회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는 거는 매한가지니까 데모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전체가 지금 데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보고하기를 앞으로 1달에서 2달 사이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가를 예측했어요. 두 중에 하나다. 첫 번째로는 이 확진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또 맥시멈으로는 300만 명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의견으로는 이미 국민의 4분의 1이 에이즈 약을 먹고 있고, 말라리아 약을 먹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결핵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저조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윌리엄이라는 친구인데 에이즈 환자예요. 엄마한테 물려받았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윌리엄의 형은 또 에이즈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는 왜 자기만 걸렸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그러한 응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윌리엄,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또 열심히 치료해주고, 지금은 이제 앞니가 없지만 앞니까지 해줘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이고요. 또 이 친구도 이제 어린 친구인데 이제 앞니가 깨져가지고 제가 열심히 치료해주니까 거울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랑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우리 분들은 이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즉각 치과에서 또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병원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커서 국립병원, 말라의 국립병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병원에 오셔서,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분도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셨고,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때를 늦어서 오신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일하고 있는 까무주 국립병원 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라위에는 난민촌이 있습니다. 난민 캠프. 그 이유는 말라위는 지금까지 종족끼리 여러 종족이 있지만 종족끼리 싸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국가 콩고라든가 루안다든가 여기는 그 종족끼리 싸워가지고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콩고도 두 나라를 갈라졌고 루안다도 갈라져가지고 지금은 루안다, 부룬디 이게 됐잖아요. 그 전쟁통에 넘어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말라위로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유엔이 말라위로부터 땅을 받아가지고 난민 캠프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4만 명에서 5만 명의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 거기에 이제 우리 제 선배님이신 강지영 성사님이 치과를 차렸고 그리고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제가 그 난민 캠프의 안에서 치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돌려보내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난민촌 분들이랑 그 난민촌 주위에 있는 말라위 현지인들이랑 또 이렇게 분쟁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난민들만 치료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말라위 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컴플레인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두 줄로 세워가지고 한 번은 난민분, 그 다음에 말라위 현지인 이렇게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제 치과 옆에 이제 일반 내과가 있는데 내과에서 아이들 몸무게 재는 겁니다. 저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그 정육점 가면 고기 이렇게 재듯이 그걸로 이제 재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이름이 마틴이라는 친구인데 루안다 사태 때 이 말라위 캠프로 난민촌 캠프로 들어온 친구예요. 지금 현재 나이는 19살. 근데 언제 왔냐면 1살 때죠. 1살 때. 그러면 난민촌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할게요? 18해 동안에 난민촌에서 정말 난민으로 산 친구예요. 그 땅에는요 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난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20년, 30년, 40년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난민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영어도 잘하고요 루안다어 또 그 루안다가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나 봐요. 불어도 잘하고요 1살 때 와가지고요 말라위 말 치차도 너무 잘해요. 안타까운 인재죠. 자, 이런 젊은이들이 난민 캠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제 능력 안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유엔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유엔도 원조를 덜 받게 됐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난민들한테 그 옥수수를 이제 반으로 줄여가지고 배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민촌에서도 데모를 하더라고요. 유엔에 대해서 저기 옥수수 더 달라고.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이 난민촌 안에 저희 치과가 있고 그 옆에 내과가 있어요. 그리고 소아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어요. 마스크하고 소독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치과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기 전에 마스크랑 소독제 다 주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준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마스크 20장, 뭐 소독제 하나. 그런데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의사들이 마스크가 없이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난민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난민촌뿐만 아니라 말라위에는요, 이 마스크하고 이 손 소독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구무르일라라는 시골에 가가지고 여자 아이들을 초등학교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여자 아이들 성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집집마다 신방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안 좋은 그런 것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인 제가 이제 가정 방문
이제 했는데요. 총 우리 아이들을 60명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이제 이 아줌마는 이제 이혼을 하셨고요. 아이들이 6명 있고요. 2명은 출가하고 4명이 있는데 한번 그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떠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긴 지붕이 그 볏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은 지붕이 그냥 훌러덩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한 명의 자녀와 이 엄마가 자고 나머지 그 6명에서 2명은 출가하고 나머지 3명은 이제 외가에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붕 해주면 얼마 정도 듭니까?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투메어 헨리. 나이가 20살이에요. 근데 지금은 8학년이에요. 8학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예.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에이즈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집이 이제 이 투메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에요. 혼자 농사도 하고 또 농사 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도시로 나와가지고 알바도 하고 어렵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제 학비를 보태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투메어가 사는 집이에요. 그래도 말라리아 안 걸리려고 모기장은 갖고 있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기장이 없어요. 그 밑에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방석 같은 거를 깔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우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안에 방 안에서요. 가슴이 많이 아팠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요일날 쉬고 아이들, 예. 뭐 눈 지라 있는 친구들,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온 친구들, 뭐 그렇게 좀 영양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코로나 19에 대해서 알리고 또 예방하는 방법 그거를 좀 교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을 후원해주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낸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역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에 맞는 사역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그 한국 스타일의 그런 목회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맞는 또 그분들의 문화에 맞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스스로 자치하고 또 자주하고 또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위를 위한 말라위에 의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살아야 그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안 하고 성경 66권을 모르는 이 말라위 목사님들을 좀 제가 섬겨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파스터스 트레이닝 센터를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궁 현우 목사님 제자예요. 제가 총신 신대원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66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경 66권 에스라 성경 강좌를 그거와 또 조직신학, 교리 그리고 실전신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그 목사님들이 이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갈급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님이지만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마음이 확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단에 있는 교회도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치과 진료를 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치과 대학이 생기고 지금은 3년제 치과 전문 대학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신경치료를 못하고 발치하고 떼우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 지금 제가 접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제자 양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여자 아이들 초등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칠드런 에듀케이션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 또 성경 교리, 또 치체와 영어, 수학, 또 특별히 성교육, 또 하루에 옥수수죽 한 번밖에 못 먹으니까 또 우리 그 식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섬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선교할 때마다 마음에 두고 선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어찌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아프리카 말라야 땅에 가서 선교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처럼 저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제가 완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서 아프리카 말라야 땅으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서울 에스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돼서 그 땅이 온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맛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자녀이고 선교사이고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정말 듣지도 못한 말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